안녕하세요.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일단 나 자신에 대해 아는 게 더 먼저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관계의 시작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판남이라고 부르는 존재도 나의 다른 모습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요즘 빠져있는 MBTI도 자신을 알아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로 나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친구, 지인의 성향을 파악하는데도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요. MBTI는 많이들 아시니까 오늘은 좀 다른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개인의 인성,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무척 어려워요. 2024년 지구에 살아가는 인구가 80억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인류가 등장하고 1000억 명 정도가 살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1000억 명도 다 다를 거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복잡하고 저마다 다른 인간의 성향의 종류를 좀 큼직큼직하게 잘라서 구분하는 방법들을 고안해냈습니다. BC 490년경에 고대 그리스에서 태어난 엠페도클레스는 온 우주가 사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사원소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원소는 흙, 공기, 물, 그리고 불인데 이 원소들은 서로 사랑으로 결합되고 또 불화로 분리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만물이 이 사원소가 합쳐지면서 또는 분리되면서 만들어진다고 봤던 거죠. 히포크라테스는 이 사원소의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성향을 결정하는 기질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켰다고 해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BC 400년경에 인간의 기질을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등 총 4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많이 들어들 보셨죠? 사실 히포크라테스가 태어난 시절 고대 그리스 페리클레스 시대엔 마술과 철학의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름 없는 학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포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이 의학이라는 학문을 만들고 의사라는 직업을 만들어서 환자의 치료를 기록하는 일을 시작했고 이것이 현대의학, 치료의학의 시작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 기질 이론이 가지는 의학적 의미는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 없어요. 이 기질설은 성격뿐만이 아니라 치료법으로 발전했는데 이 4개의 기질이 균형을 가져야 건강하고 뭔가 많거나 혹은 부족하면 병이 생긴다고 본 겁니다. 예를 들어 몸에서 열이 나면 그건 피가 많아서라고 생각해서 피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아무데나 버려서 흑사병이 전 유럽에 퍼지게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의학은 아무래도 틀린 것 같으니까 치우고
인간의 성향 구분으로만 보자면 2500년 전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 아직까지 고개가 끄덕이게 되는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성향이란 크게 봤을 때 비슷한 것 같아요. 마치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대부를 보고 감동하거나 알베르 까뮈의 소설을 읽고 아직도 뒤통수가 저릿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요. 히포크라테스가 나눈 사람의 성향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다혈은 말 그대로 피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다혈이라고 하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다혈은 조금 정의가 다릅니다. 오히려 천진난만하고 열정적인 캐릭터가 더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어요.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일단 일을 저지르지만 나중에 수습을 하지 못해서 민폐를 끼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주변에 가면 좀 대책 없지만 기분만큼은 좋아지죠. 회사에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을 먹을 땐 신나서 막 으쌰으쌰 하는데 다음날 회사에 안 나오죠. 이거 다혈질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로 담즙질인데 이 담즙질은 말하자면 목표지향적인 인간입니다. 한 문장만 들어도 어떤 인간인지 그림이 그려지죠. 담즙질이 바라보는 최악의 인간이 바로 다혈질입니다. 일만 버리고 수습하지 않는 인간들을 아주 혐오하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기 개발을 하고 회사에 제일 먼저 출근하는 사람 바로 담즙질입니다. 왜 피곤하게 새벽 4시에 일어나냐고 물으면 내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 바로 담즙질입니다. 세 번째는 우울질이라고 합니다. 네, 당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 우울입니다. 어쩐지 어두운 곳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떠오르죠. 예술적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한테 회계 장부를 맡기면 소수점 2자리까지 계산합니다. 틀림없어요. 남은 돈과 영수증이 맞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 계산이 맞을 때까지 계산하는 사람이 바로 우울질입니다. 예민한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 우울질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리를 설계하면 아름다운 데다가 무너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점액질은 우리가 흔히 O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혈액형과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누가 싸우면 먼저 울면서 싸우지 말라고 말리는 친구가 바로 점액질입니다. 보통 친구들 그룹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없으면 싸움이 난 뒤에 헤어지고 맙니다. 전화를 해서 자연스럽게 두 친구를 화해시켜주고 그걸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행복으로 느끼는 인물이라고 해요. 이렇게 커다랗게 잘라놓고 보면 자신의 주된 성향이 어느 쪽인지 대충 알 수 있죠. 그런데 보통은 하나의 주된 성향과 나머지 3 기질 중에
또 좀 많은 쪽을 붙여서 12개의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기질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기질을 알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건 비단 기질론이 아니라 MBTI나 TCI나 이런 다른 검사하고도 다 비슷해요. 도대체 저 인간은 왜 저런 식으로 사는 걸까 하고 한심하게 생각하지만 인류 역사학적으로 볼 때 저런 부류의 인간들도 필요하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기질 테스트를 하면 담즙 우울이라는 기질이 나옵니다.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인간이 담즙 우울이나 우울 담즙이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동시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나의 이런 모습이 무척 싫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존재도 인류 역사학적으로 바라보면 필요한 존재다. 모든 기질을 보면 거기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그 장점을 보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좀 이해하려고 애쓰고 조금 더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 결국은 나 자신을 위로하고 또 용기를 주고 이러한 에너지가 의지가 된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MBTI에 실증이 나신 분은 인간 구분법의 원조,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질 검사로 흥미로운 하루를 보내시길 추천합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보냅니다. 저는 잔인한 독재자의 성향이 다분한 담즙 우울의 주드 프라이데이였습니다. 굿나잇 혹은 굿모닝입니다.